자, 북한이 돌연 입장을 바꾼 내용 한번 짚어볼 텐데요. 김정은의 한마디로 대남 군사행동 전격적으로 보류가 됐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여정이 앞장서서 온갖 말폭탄 퍼붓고 개성의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행동 예고하면서 비무장지대에 확성기 설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디까지 갈 건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상황이 좀 생겼죠. 우리 청와대가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는 판단에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 와중에 볼턴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혹시 미국과 짜고 나를 좀 궁지에 빠뜨린 게 아닌가 오해하고 의심살 만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볼턴 입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더 쓸 카드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김정은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좀 읽히는 수이기는 합니다. 김여정이 나서서 때리고 나중에 김정은이 나서서 말리고 이렇게 할 거라는 예측은 있었는데 아무튼 다행스러운 일이죠. 대남 군사행동 보류했습니다. 확성기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비방 기사 다 내렸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방부 장관 성명을 통해서 남측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는 보류한 것이다. 이게 재고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치고 나옵니다. 역시 여전히 품속에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지요. 오늘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에 있는 가운데 맞게 됐습니다. 오늘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궁금한데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시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군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옥수수라든지 밀가루 가격 예전에 비해서는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매력이 하락한 북한 주민들이 쌀 대신에 옥수수라든지 밀가루로 좀 대체해서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양에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조치했다고 해서 이게 상황이 끝난 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서 추가 담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요구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어떤 법령을 만들어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였는데요. 그렇죠. 향후 이제 자신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어떤 담화 형태의 요구가 나왔을 때 우리 측이 이제 못 지킨다면 이제 아마 다시 이 카드를 꺼내려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정갑 시장 우리가 이 사태 이후에 전문가들 이렇게 쭉 만나서 들어봤는데 한결같이 뭔가 이제 북한이 대내적으로 동요하는 인민들을 좀 결속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저는 경제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예를 들면 무역에 중국에서 밀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코로나로 그게 굉장히 차단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게 액면 그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경제 문제, 뭐 내부 결수 여러 등등 문제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남북 지도자가 만나서 합의한 내용 자체를 지금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지 살펴는 하지 않기로 명시가 됐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에 선거도 끝나고 뭐 여당이 압승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즉각 반응을 해줬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교체라든가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단호한 조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이후에는 당연히 그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제재 완화 문제가 같이 패키지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동안에 합의된 내용들이 과연 전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대응 수를 높일 것이고 또 하나 남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을 준 것이고 향후에 만약에 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다음 수순은 이제 미국을 향한 어떤 뭐 ICBM이라든가 뭐 핵의 재가동이라든가 그런 수순 등등을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조금 구상해 놓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김영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김여정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나올 때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서 등장하면서 이제 반전할 거다 이런 예상은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난 그 시점 조금 예상보다 빨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상보다 저는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예상보다 빨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두세 가지로 저는 분석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기가 그 계획했던 계획들이 예컨대 최근에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 물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든지 뭐 4월 대비 5월에 한 160% 정도 이상 뭐 많은 물자들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이 일정한 충족의 문제가 급한 불을 껐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했던 그 관심 끌기에 성공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급하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평양 시민들도 울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강원 측면을 급하게 지금 길게 2년 원래가 우리 생각할 때는 미국 대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결과적으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강경 노선을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던 측면인데 생각보다 빨랐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여유 있게 갈 수 없는 내부 조건적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평양 시민들 자체도 지금은 여러 가지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술렁거림들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사실 최수영 평론가 확성기 지금 이제 설치했다가 철거했는데 사실 뭐 확성기 갖고 싸우면은 자기들 그렇죠. 더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매우 불리하죠. 전면전 나서면 북한 손해 보는 건 북한이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봤더니 동부전선에 원래 설치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부전에서 중부전선에만 설치하고 동부전선은 설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철걸 염두에 둘 행동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저는 오늘 그 조선중앙방송을 보면서 딱 핵심 메시지는 하나 있었습니다. 예.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했다. 저는 그게 북한의 이번 보류 결정 가장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조성된 최근 정세가 뭐냐? 첫 번째, 내부 단속 성공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 원조해 달라고 메시지 보냈습니다. 세 번째, 미국에 관심 가져달라 하니까 미국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이제 평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한 우리말 좀 들으라 하니까 나름 내부 정비하면서 뭐 삐라 단속하는 것도 좀 하고 좀 화답을 해줬습니다. 물론 청와대 강경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성된 최근 정세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나가도 되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모든 이제 북한의 이제 이번 보류 결정이 담긴 것인데 다만 또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 김영철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류다. 보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해라. 그래서 결국 이제는 공이 다시 이제 양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돌파구를 찾아낼 것인가가 남은 과제다. 뭐 참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문석 이상 사실 그동안의 북한 행동을 보면요. 꼭 그 뭐 하기 전에 예고를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좀 속상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 땅으로 뭐 넘어온 건 없고 다 자기들 땅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긴 했어요. 뭐 어른은 김여정, 달래는 김정은, 그리고 꼬집는 김영철. 근데 저는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 보류와 철회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 철회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 보류다, 말 조심해라, 알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결국 대화하자, 도와주라
이 이야기를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걸 못 배운 북한은 꼭 저렇게 거칠게 공격적으로 던지면서 이슈를 빨아들이고 그 이슈를 통해서 그 돌파구를 찾아내는 아주 많이 본 옛날 방식입니다. 예. 서정 변호사. 모든 이게 대외 정책에는요, 크게 강원 양면 전략, 그다음에 당근과 채찍, 회유와 협박, 그다음에 배드캅, 국캅 이렇게 다 두 전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백두혈통 두 명이 역할을 이렇게 분담한 것처럼 많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여정은 배드캅, 김정은은 이게 국캅 이렇게 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저는 이게 좀 달리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김여정의 역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여정은요, 결국에 폭파를 통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남한을 길들이는데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김여정의 역할은. 그러니까 김정은의 국함 역할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건 진심이 아니고 저는 이게 위장 평화쇼일 가능성이 많다. 김정은의 역할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연락사무소 폭파를 김여정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외관상 역할은 배드캅의 역할로 김여정이 했는데 예. 이거는 이제 판언들기로 상당히 성공을 물론 둘이가 역할 다 저는 전체적으로 짰겠지만 예.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예. 그 오랫동안 계속 봐왔던 그 뻔한 양면 전술을 또 한 번 했다. 아예 또 저는 이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입으로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지만 제 기억에 북한의 막말, 가장 기억나는 막말은 뭐니 해도 서울 불바다였습니다. 서울 네. 불바다. 당장 서울 불바다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뻔한 양면 전술인데 그래도 우리한테, 적어도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소득은 북한은 뭐 좋게 표현하면 대단히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상대이고 약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믿지 못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대다. 적어도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형성에서 이 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것은 그나마 유일한 어떤 소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6.25 7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철책을 건너서 세계로 나갈 날 언제나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6.25 70주년 기념식 조금 있다가 열릴 텐데요. 어떤 기념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마침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에서 발굴돼서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전사자 유해 147구가 오늘 오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12만 명의 전사자가 남아있는데요. 관련된 영상을 좀 보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6.15 20주년 기념사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갖춰 유해 발굴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집안이 항상 우울했지. 그래 한 번은 길 지나가다가 군인들도 많은데 해필 네 오빠는 왜 그 군복 속에 없냐. 그래 얼마나 있다가 막 시름시름 알고 계시더니 이걸 가져가서 할머니 이제 찾았습니다 하려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6.25 70주년 기념사 어떤 내용이 될지 그 전에 6.15 20주년 때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김영준 6.15 20주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어쨌든 이것이 종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휴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종전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방금 6.15 20주년 행사의 말씀에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그런 것을 조율해 내지 못해서 종전선언까지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출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 그래서 일관되게 평화 통일에 대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주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꼭 담아야 되는데요. 안 담길 것 같아요. 그 걱정되는 걸 제가 짧게 제목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6.25는 잊혀진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게 그저 공짜가 아니다. 첫째. 두 번째. 백성엽 장군은 6.25의 영웅은 국립묘지에서 판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세 번째. 김은봉은 국군의 뿌리가 아니다. 적이다. 저는 이게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기념사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전면적이고 입체적인 남북 간의 소통 문제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소통의 문제가 예. 최성 평론가 오늘 6.25 기념 행사를 저녁에 치르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이제 특이하죠. 저는 사실 통상적으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이제 오전 10시, 오후 2시 아니면 뭐 수석 보좌관 회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아마 행사를 야간에 하는 건 아마 나름대로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굉장히 또 뭐 이벤트성이 좀 약간 감안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저는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가 뭐 기대되는 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햇볕 정책 위에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대북 정책을 갖고 있어도 결국 미국과 북한이 중요하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입증했잖아요. 취약한 현실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내부 합의에 조금 좀 동력을 두는 방향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갑 실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9.19 합의, 그러니까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저는 원론적인 걸 굉장히 강조할 것 같습니다. 거듭 다시 강조하면서 특히 이제 앞서 6.15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과 북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이 하자라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실 전향적인 움직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남과 북이 좀 더 주도적, 주체적인 그런 서로 입장을 갖고 어떤 한반도 평화와 뭐 종전선언 등등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이 같은 점을 좀 더 강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준. 네. 아무래도 그동안 쭉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게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어쨌든 우리 국민의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 속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까지 하죠.